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5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전에 서울경제와 한 인터뷰를 보면은 나에겐 계획이 있다로 요약이 됩니다. 거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처음 이렇게 묻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건의 핵심을 딱 정리를 합니다. 많은 정치인이 통일교에서 주는 돈은 먹어도 달라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종교 수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통일교 정도의 세력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통일교 게이트는 종교단체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단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민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 사안입니다. 양당 모두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등 맹목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속된 표를 확보하고 있으면은 양당제의 현실상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나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밖에 딸,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특정 정치, 특정 종교 집단이나 윤어게인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이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즉 극좌와 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격심한 진영 논리로 일종의 검투사 정치를 벌일 수가 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설명입니다. 기자가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 시스템들이 파괴되고 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고 이에 배임죄를 없애거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마저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을 없애면 앞으로 검찰이 대행했던 형사사건은 서민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부자와 서민이 가져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 혁명 이후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것에 분노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형, 야당형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대출 제한 등 극약 처방을 2번이나 내리고서 집값 대책이 없다고 하고 유례 없는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설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신중한 고려 없이 이쪽 저쪽 찔렀다가 발을 빼버린다. 야당 시절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집권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정권을 만들어준 민주노총 등 특정 조직 챙기기가 문제다. 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형사재판이라는 자기 목에 겨누어진 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자가 여당의 폭주에는 야당 책임도 있다고 하니까 아주 신랄하게 국민의힘을 비판합니다. 그렇다. 양당제에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파괴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못해 메신저로서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저지할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부 여당의 폭주를 제어해야 할 야당이 이들의
악재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불꺼기식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장동혁이 이재명 민주당의 잘못을 오히려 덮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터지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여론의 시선을 돌렸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김만배라는 레토릭이 먹혔을 때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김현지, 김남국 문자도 정권 초기에 비선 실세가 드러난 굉장한 사건인데 내부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나와 김이 빠졌다. 통일교 게이트가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의혹을 뜬금없이 끄집어냈다. 이런 게 문제다. 제가 평소에 말한 장동혁이야말로 민주당 정권의 가장 든든한 방패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는 180대 1로 몸살이지 않고 싸우겠지만 당내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공격도 반응하지 않겠다. 지금은 내부 분란보다 민주당의 폭거를 제재해야 한다. 상식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이 더 절실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내부 분란은 여당이 바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실책을 덮기 위한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퇴행 대신 미래로 가야 한다. 서울경제 기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관건은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국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금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다. 내년은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청구서를 제대로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도 결과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 정부의 기본 속성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돈풀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이 전광판에 주가지수를 띄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밥상 물가고 부동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역할론이 나온다고 했더니 한 대표는 원외 신분이지만 11호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도 처음부터 이끌었다. 론스타 이슈 역시 제 역할이 있었기에 유효타 있는 공격이 가능했다. 새벽 배송 이슈부터 통일교 게이트 문제도 주도하고 있다. 지금 누가 성의 주인이 되느냐가 아니라 성 밖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중요하다. 국민과 지지자들도 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의 한두 달 사이의 역할을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가를 물으면은 당장 어떤 자리가 나올지도 모를 지방선거에 대하여 미리 결정하는 바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6개월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이미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제가 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았나. 남은 기간 아무 일 없이 파도가 잔잔할 것이라는 전제로 미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보면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즉 정치, 법률, 그리고 안보, 외교, 경제 문제까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도 항상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동훈의 실력입니다. 한동훈의 실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넓게 확산될 것이냐가 전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실력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정치를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은 과거에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 사람은 그래도 조직의 뒷받침을 받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조직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혼자의 실력, 즉 단기 필마 조자룡처럼 한국 정치판을 휩쓸고 다닙니다. 감사합니다.